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외교 슈퍼위크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G7 확대 회의에 참석해 공개 발언에도 나섰는데요.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G7 확대 회의, 이 식량과 보건기후 등 세션에 참석을 해서 한국 정부의 기여 확대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G7에서 식량, 보건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좀 어떤 점 주목해서 보십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일상적으로 들리던 건데 제가 볼 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본적인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전에는 이제 뭐 글로벌 리더 국가다 이런 표현들은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뭐 국제사회 성원으로서. 근데 계속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 그거를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이전 정부하고 좀 비교를 하면 특히 기후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유럽 좌파들이 얘기하는 환경 정책, 탄소 중립을 옆으로 하겠다 이런 이게 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계에 부담이 되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면 우리가 가진 강점을 가진 분야, 기술 이런 거를 활용해서 그런 걸로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고 하겠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기여도 하지만 우리 예를 들어 뭐 스마트팜 기술, 뭐 IT와 결합한 녹색 혁명 기술 이런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현실 감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장점을 부각하고 우리나라의 지위를 부상하려는 의지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후변화, 탈탄소 룰 세팅에 능동 참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윤 대통령이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식량 위기라든지 뭐 에너지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악화가 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글로벌 어젠다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대통령이 좀 지적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인류가 공통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런 문제 의식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G7 회의와 관련된 것은 이제 이런 확대 회의를 전후로 해서 이제 있을 연쇄 양자회담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어떤 정상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어떤 이야기들을 또 내놓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또 주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확대 회의에서 나올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 G7의 이번 기조 자체가 일단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특히 이제 일본에 도착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벌써 타진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G7에서 나올 이야기들은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규탄과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첫날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수차례 이 사과를 하면서 2차례 정도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 참 의미가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일제 피해를 당한 이제 우리 동포들, 우리 그 선조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사과하고 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하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들, 우리 선조들 이런 피해를 당한 거에는 우리 선조들, 특히 국정 위정자들의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반대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일각에서 계속 일본의 더 큰 사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전 했던 사과를 다시 반복해라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김대중 오부치 회담서부터 일본이 그 이상의 사과 수위를 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원폭 희생자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본 전체에서 원폭 희생자를 한 20만 명 정도 봅니다. 20, 30만 명. 이 중에 이제 우리 동포가 한 2만 명, 그래서 한 10% 정도다. 근데 이 10%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강제징용되신 분들이다라는 추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본 측에 강제하는 사과가 되게 구체적이에요.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사과고, 그러니까 원폭 희생된 거는 일본 총리도 같이 사과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이 강제징용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이제까지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할 때 별로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와 그 행위를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할 예정인데 여기서 좀 더 기시다 총리의 진전된 과거사 발언이 나올까요? 사실 그 부분도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앞서서 대통령이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난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저는 가장 놀랬던 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원폭 피해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상들이 얼마든지 좀 만났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들은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으로서 또 국가의 정상으로서 되게 긍정적인 행보였다고 보입니다. 다만 내일 있을 이제 기시다 총리와의 함께 공동 참배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공동 참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가 좀 주목이 되겠는데요. 물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먼저 한일 관계에 관련된 물컵을 반을 먼저 채워놨지만 일본이 과연 그 물컵을 채우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예전 과거사에 대한 사과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사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와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도 기시다 총리의 입에서는 조금 더 뭐 전향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암울한 예상이 있습니다. 네. 진전된 발언 나올 거라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뭐 더 진전된 발언을 기대하고 이러는 게 별로 나올 것도 별로 없는데 계속 뭐를 기대를 던져놓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일종의 이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도 이미 기시다 총리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 때 받은 사과가 가장 최고 수준의 사과였고 기시다나 역대 총리들도 다 그거를 계승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 더 작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크게 쟁점이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히로시마 방일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한미일 정상회담 약 반년 만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한미일 뭐 동맹 강화도 있지만 지금 가장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는 게 북핵입니다. 그런데 북핵은 이게 어느 정부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 정부 외교 정책의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 때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김정은까지 그리고 이제 김정은에 이르러서는 뭐 거의 최고 단계까지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뭐 우파 정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견제 내지는 이런 걸 했고 이제 뭐 민주당 정부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 실패한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원칙들을 분명히 다시 밝힐 필요가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원래 확립된 원칙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CVID라고요. 이 완벽하고 그리고 검증하고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비핵화를 북한에 요구하는 거고요. 그거와 함께 이번에는 그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꺼려했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낼 겁니다. 북한처럼 인권 침해가 심각한 나라가 없는데 아주 원칙적인 대응을 할 건데 그전과 다른 점이라면 북한이 이런 꼭 실험을 해요. 이렇게 우리를 툭툭 건드려보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김관진 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임명하고 이랬는데 이제 북한도 쉽게 우리를 시험해 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대응 방안들까지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좀 내일 가치 동맹의 기조 더 뚜렷이할까요? 더 공고해지리라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윤석열 정부는 아무래도 한미일 공조를 통한 안보 강화에다가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물론 북핵과 그리고 북한 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또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은 됩니다. 다만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한미일 관계가 점점 이렇게 공고화되고 강화되면 더 강화될수록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
경우에는 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와 맺고 있는 이해관계가 많이 복잡한 상황인데요. 사실 한미일과 안보 공조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너무 적대시되는 관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가 있으십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이제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거나 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깊다라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겠지만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한 안보도 중요하겠지만 또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런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으면서도 또 상호 양자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내일부터 5박 6일간의 이 방일 일정을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은 핵 전문가인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초청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 간담회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수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자기 주장을 강조하려고 한 건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민주당이라고 나왔는데 이 이재명 대표 발언이 뭐라고 오염수 투기의 테러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그 뭐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이 있고 왼쪽으로 치우친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는 거 이제 일본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오염 처리수라 그러죠. 오염된 거를 처리한 물을 해양을 통해서 방류한다는 걸 오염수 투기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면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가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전쟁 살인 수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1년 전까지 이 집권 여당이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건 정말 극단적인 유튜버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오염수를 해양에다 지금 방류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는 핵물질을 이제 처리했고 그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면 IAEA 등 국제기구가 있어요. 여기서 평가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언사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무슨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 뭐 무슨 한일 관계뿐만 아니고 왜 다른 나라하고의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이걸로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거고 이거는 정말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당은 극단적 선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돼서는 국민적인 걱정이나 불안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반영했다라고 해야겠습니다. 여론들이 과연 이 오염수가 정말 일본의 이야기처럼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또 많은 걱정들이 있고요. 특히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의혹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로서는 항의하고 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앨리슨 교수라는 분이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식수다라고 한다면 일본 내에서 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를 활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물인데 왜 자꾸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게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지나더라도 삼중수소라는 부분들은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삼중수소라는 그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계속 뿌려지게 되었을 때 과연 바다 생명이라든지 또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나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에 가지만 말 그대로 시찰일 뿐이지 우리가 주도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서 명분만 되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찰단이 꾸려질 때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이 이 민간 전문가가 가느냐, 또 시료 채취를 하느냐 이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빠지면서 이 야당이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입니다. 지금 이제 중요하신 말씀을 했어요. 이게 국민들은 많은 거에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광우병 때 저거 미국 술을 먹으면 어떻다. 이게 국민들이 우려하니까 그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극단적인 반일 감정이나 적대적인 감정을 선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당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정말 과학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뭐 사드를 배치하면 뭐 어떻게 된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해오고 있는 이 괴담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투기 테러다. 이거 완전히 괴담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자의 주장이 공감할 수 있느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논쟁을 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국제관계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가야지 극단적인 얘기를 야당 대표가 해버리면 그러면 다시 2008년에 광우병 파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민주당이 특히 우려하는 건 민주당이 이렇게 이 식품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된 괴담을 유포하는 게 딱 타겟이 있어요. 미국하고 일본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민주당에서 상당히 극단적인 일부 분들이 계속 이런 반일 감정, 반미 감정을 일으키는 괴담들을 유포하는데 그 전보다 지금 훨씬 악화된 건 이제 당대표가 나섰다는 거예요. 당대표까지 나서서 이런 괴담을 유포하면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인 합리적인 논의가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 민간 전문가 사료 채취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문제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이거를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일본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뭐 좋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우리한테 양보도 받고 양보하는 과정에서 배려해 준 거고 민간 전문가든 사료 채취든 이 영역은 IAEA에서 정확하게 할 겁니다. IAEA에서 하는 영역이고 거기서 테스트를 하고 거기서 결과를 발표할 영역인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그 오염수 처리 과정을 시찰하게 해주겠다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더 과한 요구를 붙인 거죠. 마치 이게 안 되면 뭐 시찰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냐.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인접 국가니까 우리가 좀 들여다보자 하지만 이것도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이 있습니다. 이거 하기로 돼 있는 데가 IAEA예요. IAEA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참여 안 하면 무효다, 뭐 우리가 안 하는 거는 뭐 굴욕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상식에 없는 얘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시찰단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민간 전문가가 공식 시찰단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수시로 시찰단의 확인 요구와 교차 검증을 한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말씀하신 대로 IAEA에서 진행 중이고 이미 시료가 확보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시료 채취를 이번에 시찰단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정말 그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자체를 채취를 해서 검증을 해보거나 뭐 방사선 수치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도해서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밖에는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일본에서 하고 있는 과정들을 그냥 보고 온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시찰, 그러니까 보고 오는 것뿐이지 검증이 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뭐 민간 전문가라든지 뭐 시료 채취를 하는지 마는지 이 여부를 가지고 뭐 검증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일본의 주권 문제도 있고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찰단이 가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이 G7이 일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시찰단이 가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자칫하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일본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명분만 하나 더 더해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코인 발행 업체까지 찾아가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정치자금 세탁 목적이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이 김남국 의원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지금 이거하고 가장 유사한 사례가 이제 2004년에 있었던 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락하는 거를 도박성까지 넣어서 뭐 현금화할 수 있어서 그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습니까? 근데 김남국 의원이 추진했던 P2E 이거를 합법화하면 뭐 바다 이야기에 뭐 100배, 1000배 가는 피해가 있었을 거다. 도박성으로, 사행성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왜 이게 자금 세탁 의혹을 받냐면 보통 사람이라면 살 수 없는 코인을 샀어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막 한때 80억 됐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30억을 투자했는데 이 돈 다 잃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얘기대로 하면 아주 보통 사람 알지도 못하는 코인을 사서 자기가 잃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국회의원 중에 가장 전문가 중에 하나가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하태경 의원 아닙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 코인은 자기들이 이전까지 본 바에 의하면 자금 세탁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서 잃은 것처럼 해서 코인 문제를 정리하지만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현금으로 받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코인 하다가 제가 80억 잃었습니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잃은 것처럼 하고 뭐 일정한 거를 주고 이제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코인이다. 이러니까 자금 세탁용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김남국 의원이 일반적으로 그냥 코인 하다가 어떻게 생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코인을 구입하는 과정서부터 근데 제가 이제 더 문제라고 보는 거는 김남국 의원의 행태 자체가 기상천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참 기상천외합니다. 그럼 꼭 다른 사람을 걸고 들어가요. 조명이 건은 안 보시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 건이 그렇게 뭐 이렇게 다른 의원 건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일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 입법화가 됐다 했을 때 엄청난 파장이 있었던 거고 저는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한 이유가 이거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일관되게 코인에 집중해서 이게 공부를 하고 계속 이걸 들여다보고 마지막에 이게 마무리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그걸 입법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심하게 우파에서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공범들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자금 세탁 그래서 자금 세탁을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7인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과 관련된 법안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건을 그렇게 가볍게 무슨 뭐 의원들의 개인 비리하고 비교할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이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여당 소속인 조명희 의원 이해충돌 의혹으로 맞불을 놨는데 이렇게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조명희 의원의 논란 이걸 바라보는 민심은 뭐 어떻게 흐를까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어떤 코인 의혹의 전선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 공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 뭐 대선 자금의 세탁과 관련돼 있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좀 공격해 보고자 하는 정치 공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대선 자금이라든지 대선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관련된 근거나 뭐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상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은 말 그대로 FIU에서 이상 거래로 본 부분 그리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부분만 잘 보고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강제 수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뭐 입법 로비라든지 또는 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이상 거래 정황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살펴볼 부분을 수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저는 지금도 현재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갖고 있고 얼마나 수익을 높였으며 그리고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국민의힘도 그리고 민주당도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모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민심에 향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내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지도부 대응식이나 적절성 여부 등을 놓고 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당내에서는 많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쇄신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많은 성토를 하는 또 그런 장이 열렸었는데요. 그만큼 당내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도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지금 당 내부 절차인 뭐 윤리감찰단이나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 그 부분들 때문에 의원들이 많은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도부가 너무 좀 빠르게 결단을 하지 못함으로써 좀 시기를 늦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당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는 결국 검찰이 할 것이고 지금 일단 지도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당 내부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앞으로의 어떻게 조치를 할지 그리고 진상조사나 또 윤리감찰단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명계와 친명계 간 갈등이 좀 재점화될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는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김남국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당에서 탈당하겠습니까? 탈당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원래 자료 제출하기로 한 거 하나도 제출을 안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야 너네 강제 수사하잖아. 그 자료를 다 들여다보면 되잖아.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위법한 소지가 보여야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김남국이 탈당을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김남국 입장에서는 이 범죄 사실 은폐하기 가장 좋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코인 전수조사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건 제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저를 처벌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내가 부동산을 하려고 했다 하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뭐 민주당에서 저는 비명과 친명은 이미 뭐 도덕성에서 거의 뭐 서로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싸우고 자시고 할 게 있나 싶은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